이 심리나 상담을 공부해 보면 제 생각에는 다음의 것을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인간. 결국은 이것에 귀착하더라. 인간에 대한 거더라. 인간. 그런데 이제 근데 포괄적이잖아. 인간하면 뭐 굉장히 인간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인간 하면은 일단 선생님 뭐 그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학문적인 바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냥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실까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창조.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 아래 영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 종, 인간보다 위 상위의 종은 없어요. 그런 정체성 아는 것도 좀 필요해요. 자기가 완전히 밑바닥에 이렇게 생각이 수준이 굉장히 막 그 밑바닥에서 사는 의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우리들의 원래 본연의 자세를 좀 흔들었던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처절하게 돼도 동물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은 최상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물로 격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주신 선물 등등 그런 부분들이 계속 희자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벌써 사회적인 존재 뭐 이런 쪽인 그렇죠. 제가 이제 몇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인간은 뭐 신체와 정신으로 구분되어 있는 존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기능들이 왜 이렇게 막 이런 걸 연구를 하고 배울까가 바탕이 됩니다.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또는 이루어진 존재다. 여기서는 신체와 바디, 우리 실제,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이거 신체 맞아 아니가 논쟁이 없어요. 몸과 정신. 근데 여기서 정신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쪽 공부하는 사람은 정신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세분화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스킬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신이라는 말이 또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엔 하도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 첫째 1조가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정신은 뭐고 심리는 뭐냐라고 우리가 논쟁이 벌어졌어요. 정신과 심리. 그죠? 뭐죠? 차이가 뭘까요? 정신은 spirit, 심리는 soul. 좋아요. 젊으신 분들은 박력이 있어 좋더라고요. 정신과 심리. 어렵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터치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나 심리치료를 하거나 또는 교육을 할 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심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두 개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엄연히 한국말은 두 개가 존재해. 현장에서나 임상에 가게 되면 이 말을 듣게 돼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심적으로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이상합니다를 두 개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여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은 다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뭘 얘기를 할 때는 용어가 같이 써. 그런데 세분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러면 심리는 뭐고 정신이 뭐냐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아리송하고 그 깊이 알아도 뭐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두 개가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나 또는 공부할 때나 이거 배울 때 이런 두 개가 같이 쓰고 있거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정신은 뭐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어떤 분은 심리적인 지금 입장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정신은 뭐지? 심리는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공부해놓고 알고 있어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정신은 뭐 왠지 이성 뭔가 사고 쪽인 것 같고 심리하면은 가슴 정서 쪽 이런 쪽 뭐 이렇게 그런 공감대가 있어요. 정해놓은 것도 없고 답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선생님들은 일단 우리가 그런 채가 있다는 지금 이가 존재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 정신, 심리도 좀 짚어보면 조금 약간 신중한데 마음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 선생님 이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런 용어나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말을 엄청 들을까요? 아니면 가끔 들을까요? 아마 안 들을까요? 엄청 들어요. 이쪽 얘기만 그냥 들어요. 그냥. 그 요새 이게 또 마음은 뭐고 심리는 뭐고 정신은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해요. 그죠? 그런데 또 어감상 정신이 아프다는 얘기는 또 살짝 안 써. 뭔가 어떤 식으로 무엇은 자연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해진 거예요 이게. 그게 옳고 그름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는 단박에 알잖아요. 근데 정신이 아프다는 얘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라고는 또 쓰는데 마음 차려라는 얘기는 또 그렇게 또 안 써요. 무슨 얘기냐? 한국말은 이 세 개가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입니다. 학교, 교육 거기서는 정신이 많이 강조하죠. 또 그 정신과 치료 있잖아요. 거기는 정신과 용어가 대명사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심리 치료가 있고 정신 치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정신의학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심리 치료 용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잖아요. 그러면 심리 치료라고 해야 이 얘기가 단박에 들어오고 심리 치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구분성도 있으면서 두 개가 또 비슷한 성질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점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신이 굳이 뭐 이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어떤 정신적인 것 또는 심리나 마음적인 것 영역하고 신체하고 두 개를 합친 것을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구나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귀뜸해 드리고 싶은 게 정신, 심리, 마음 있잖아요. 굳이 차이를 얘기를 하다면 정신, 심리는 한자고 한자, 마음은 한글이다. 가끔 제가 강의 가면은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정신, 심리, 마음 뭐가 다르냐? 심리 치료는 뭐고 정신 치료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듯이. 그러면 그때 좀 세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참 희한하게도 같이들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느냐 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냐?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 보면 또 복잡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래. 그 뭐랄까 아까 심리치료도 얘기했잖아요. 또는 정신치료도 얘기했고 또는 정신요법도 있고 심리요법도 있고 이 용어가 쓰면 알 것 같으면서도 그 좀 애매한 것 같으면서도 그냥 그래라니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심리치료, 정신치료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로 딱 대변하지. 심리요법, 정신치료, 심리치료, 심리상담 또는 거꾸로 상담 심리 이런 거 없어요. 딱 뭐죠? 영어로 사이코세라피. 이 단어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사이코세라피가 한국말로 뭐냐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현재 심리치료라고 하는 게 맞을지, 정신치료라고 하는 게 맞을지,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또는 상담심리, 거꾸로 심리상담이 있고 상담심리가 있어요. 심리상담학이 있고 심리상담학이 있고 상담심리학이 또 있어. 그 어디는 또 치료를 빼고 요법을 쓰고. 근데 이건 하나로 통일해서 사이코 세라피. 이거 사이코는 아니 저처럼 사이코 아니야 하는 거 있죠. 그 사이코예요 이게. 세라피는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치료. 또 이제 치유는 뭐고 치료는 뭐냐라는 점이에요. 이게 아주. 네, 세라피는 치유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치료하고 치유하고 좀 다르죠. 그것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치료라는 말은 보통 의사들 외에는 쓸 수가 없고 치유란 말은 이제 우리처럼 민감한 사람들은 다 쓸 수 있게 해놨고 그 구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는 조심해야 되는 단어거든요. 네. 지금 치유 있죠. 지금 중요한 거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면은 또 왜 조심해야 되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왜 조심해야 되죠? 일단 치료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얘기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법에서 그렇게 제한할 것 같아요. 오케이. 동의해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치료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심리치료 있죠. 써도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심리치료란 말이 그게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막 나오냐고 심리치료라는 얘기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 지금 얘기는 그 심리치료라는 용어나 단어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 말씀이 그 법, 의사 쪽 그런 그 의료 행위를 전제한다. 의료 행위는 법에 걸린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정체성이 심리 치유 쪽으로 쓰든가 해야지 심리 치료라는 단어가 왜 있냐는. 그리고 이 사이코세라피 있죠.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 치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사이코세라피냐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만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으면 굉장한 나중 공부에서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알 건 다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래 이거 공부하기 전에. 아무튼 지금 치료가 그 의료행위다. 의료행위는 그 의료행위를 허락 맡은 사람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행위를 허락을 맡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이쪽 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용어를 많이 만나요. 심리치료 그것뿐일까요? 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죠. 나는 음악 치료를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음악 치료? 또 어떤 분은 미술 치료를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공식적이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대학교에서 그 미술 치료 학과에서 모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거기서 나오는 치료고 우리가 공부하는 치료 다른 얘기냐고. 다 똑같은 치료인데.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아요. 학교 쪽에서. 아니 잘못 사용하고 안 사용을 떠나서 그거 자체가 쓰는 것이 법이 걸리고 금지되면은 이게 존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현실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아시라는 뜻이에요. 일단 융통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되면은 일단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배운 부분이 고지식하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 배우고 나서 자유롭고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무튼 이것도 정신, 심리처럼 은근히 두 개가 같이 사용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의료행위만 않고 그거 조심하거나 그 부분에 가서는 딱 않지만 용어는 또 같이 써고. 쉬쉬하고 뒤에서. 아니 글쎄 쉬쉬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만 치유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치유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같은 뭐 같은 어쨌든. 네. 근데 우리는 치유하고 치료는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그 같이 쓰면서도 어떤 점이 다른가 그걸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고요. 치유 우리 수제 공부 차원으로 약물 사용의 유무 있지 않을까요? 약물. 오케이. 또 다른 분은? 약이 조금 전. 병이 이미 나고 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은연중의 말씀에 키워드가 나왔는데 병을 말하자면 해결을 병을 치료할 때는 치료고 병이라는 그 질병 개념 그게 아닌 뭔가 이렇게 뭐 이전이고 나타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병도 해결한다라고 얘기합시다. 그 질병이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해결할 때는 치료라고 쓰면 맞지만 포괄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게 병이 아닌 것을 해결을 할 때는 치유라고 한다라고 일단 참고를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유무의 해결, 병이 아닌 것의 해결. 뭐 그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거시기 뭔가를 해결. 근데 그게 뭐냐를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병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질병이잖아요. 질병이면 이게 대상이 불명해요. 질병 뭐냐면 병이라는 것은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의 병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질병하면 신체에 갖고 있는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다루는 데는 의료법이다, 함부로 만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치료는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치료라고만 하면 질병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심리가 붙었기 때문에 말상으로는 치료는 이거 쓰면 안 되는데 하다가 앞에 심리를 치료로 한다니까 이것을 해결한다는 취지 때문에 이걸 금지해야 돼 아니다가 어렵게 돼요. 왜냐면 심리를 치료한다. 그러면 만약에 신체의 병을 다룬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면허증이나 의료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나와서는 두 개가 존재하면서 또 두 개가 섞여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구나. 이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뇌 쪽으로 공부하시든 심리 상담을 하든 나중에 내가 가서 학생에서 어떤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 중요한데 신체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죠? 질병 딱 맞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정신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문제 생기면은 곧 정신병이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정신병도 얘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나부터 존중해. 여기가 병이 생기면 병이라는 얘기는 원래 여기가 지금 특화한 건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이상. 자 정신병, 정신 이상. 또 다른 분도 한번 말씀하세요. 이 차원에서 질병, 병이라고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신체에 대한 걸 얘기해요. 근데 심리, 정신,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여기에 맞게끔
어떤 표현이 맞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소 우리들이 좀 애매해져요. 뭐라고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는 공식 명칭이 없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제가 혼자 명칭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 정신적 문제, 또 심리적 문제. 그래서 정신적 문제, 심리적 문제, 이렇게 문제를 붙이고 나서 그 말이 성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넣지 않으면 여기도 뭘 넣어야 돼. 정신병, 심리병, 마음병. 그러니까 아무것도 명칭 없이 우리가 쓸 때 뭐라고 그래? 한국말로는 거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정신 거시기래. 그런데 우리가 수준이 그렇게 공부를 배워서 쓰겠냐고요. 뭐라도 이렇게 걸쳐야 되는. 그래서 일단은 뭐 더 연구하면 더 나오겠지만 문제라고도 붙여라. 그래서 정신적 문제, 심리적 문제가 우리가 다루고 있고 우리가 연구할 것. 그 심리적 문제, 정신적 문제가 바로 정신병력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런데 그러면 정신적 문제가 답이냐, 심리적 문제가 답이냐, 또 논쟁이 벌어져.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저는 뭐라고 통일했냐면 심리적, 정신적 문제. 심리적 가운데점, 정신적 문제.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규명하고 이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또는 이것을 우리가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빼고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정신, 심리, 마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만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것만을 관심 있다 하는 것하고 이것을 관심 갖고 이것을 연구한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를 정신을 해, 또는 우리의 공부를 심리만 해,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하는 거고, 우리가 심리적 문제, 정신적 문제, 또는 마음의 문제 차이가 느끼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는 다루는 쪽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거나 이걸 규명하거나 이걸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 뇌 심리 전문가, 심리 상담 전문가, 그 부분은 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쪽은 뭐냐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 심리학을 심리 상담학, 심리학 이렇게 비교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심리학 공부냐라고 그러면 심리학 공부도 맞아요. 사람 심리 중요하고 뭐 심리의 원리를. 그러나 정체성이나 족보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관련된 학문, 거기에 관련된 기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과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도 보시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식, 지각, 사고, 언어 있잖아요. 사고, 언어, 감정 이런 부분, 또 사고는 뭐고 언어는 뭐고 감정은 뭐고 등등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선생님이 새로운 많은 말씀을 듣게 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점을 반영하게 되구나. 그게 배움의 힘이에요. 이것도 그냥 보통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정리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이 선생님께는 앞으로 전문가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고 대충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 정신과 심리적인 그것은 뭘로 지금 또 구성되어 있는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문제는 또 어떻게 있는가 또 들어가고, 그 문제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까지 가면서 하이라이트가 해결적으로 가야 돼. 왜냐면 문제만 연구해서 뭐해? 문제가 뭐다라는 걸 알았어.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우리들이 나가는 최종 목적은 딱 하나로 표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치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목적을 연구, 개발, 노력해서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치유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치유가 최종 목적이구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대로
또 이거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